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 컨텐츠 첫 영상인데요. 제가 평범한 한국 중학교에서 어떻게 또 왜 미국 교환학생 그리고 또 유학을 갔는지, 또 가기 전에는 어떤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마음은 어땠었는지 하나하나 다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아주 평범한 중학생이었고요. 그때 한창 유행하던 처피뱅을 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의 아주 평범한 한국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기 교실 뒤에 게시판 있잖아요. 저거 꾸미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걸 3년 내내 제가 꾸몄거든요. 그런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활발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그때가 2016년이었었는데 학기 말에 한 10월에서 11월경에 고등학교 원서 접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들이 다 가는, 남들 다 가는 집에서 가까운 인문계 고등학교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굣길에 엄마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서론도 없고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미국 갈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줄 거냐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고등학교를 미국으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유학은 너무 비싸서 못 보내주고 교환학생 1년 갔다 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년 정도는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갔다 올래? 이래가지고 그럼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얘기를 하고 제가 오케이를 해서 정말 급하게 갑자기 무계획으로 제 유학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유학이나 이제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이나 적어도, 또는 웬만하면 한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넉넉하게 준비를 해요. 다른 분들은. 왜냐면 그 전까지 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급하게 결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출국 전까지 2달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예방접종 이런 것도 다 받았어야 했고, 이제 비자도 발급을 받았어야 했죠. 그리고 이제 영어 테스트 이런 것도 준비를 했어야 했고요. 그 사이에 제가 다닐 학교랑 호스트 패밀리도 정해져야 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2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따로 막 서류 작성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저희 엄마가 되게 바쁘게 2달 동안 되게 바쁘게 막 돌아다니시고 작성하고 뭐 떼오고 이런 게 많으셨어요. 뭐 서류나 이런 게 다 영어로 돼 있어야 해서 가가지고 영문 등본 같은 거 그런 거 떼오고, 학교에 가서도 영문 성적표랑 이런 걸 다 떼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바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했냐? 일단은 다니던 학원을 끊었어요. 그런 공부하는 학원들은 수학이랑 영어 2개만 당시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끊고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학업 때문에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그 과외를 해주시던 분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무튼 되게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생활 영어랑 그리고 미국 학교 수학 같은 거 이제 영어로 맛보기라고 해야 하겠죠? 그렇게 1달 반 동안 과외 아닌 과외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무엇을 했냐면 열심히 놀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제 사진도 찍으러 가고, 제가 대구에 살기 때문에 서울도 놀러 가고, 제가 그때 오아이 찬스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아이 가가지고 쇼핑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출국 날이 다가오더라고요. 출국 날이 곧 다가오니까 제가 그때 드럼을 다녔어요. 이제 드럼쌤이랑도 빠이빠이 작별 인사를 하고, 친구들이랑도 이제 안녕 인사를 하고 잘 갔다 올게요 이렇게 모두한테 말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민 가방이라는 거를 하나 사가지고 가져갔는데요. 그게 뭐냐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3단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게 하면 얼마나 되냐면 제가 섰을 때 제 키 반이나 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가방이. 그래서 이민 가방에다가 하나 꽉 다 채우고요.
그리고 보통 제일 큰 캐리어 있잖아요. 28인치 캐리어. 많이 사용하시는 그 캐리어 2개를 들고 갔습니다. 총 가방은 큰 가방 3개를 들고 간 셈이죠. 그렇게 이제 짐을 다 채우고 있다 보니까 출국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중학교 때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8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 집에 왔습니다. 놀러. 그래서 그때 뭐 케이크도 먹고 놀고 하면서 사진이 왜 저렇게 흔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놀았고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손편지들도 받고 그리고 이제 선물들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서도 톡 편지 같은 거 막 받고 그렇게 출국 하루 전날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 날이 되었어요. 저는 대구에 살기 때문에 대구공항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어야 했는데 다른 이동수단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비행기 수화물 연계가 되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때 비행기가 아침 이른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침에 공항에 도착해서 일단은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대구공항에 식당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밥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엄마 아빠랑.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인사를 하고 들어갔죠. 인사할 때는 뭐 그냥 울지는 않았고요. 저는 아빠는 그냥 잘 갔다 오라고 그러고 포옹 한번 하고 한번 안아주고 뽀뽀 한번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엄마는 계속 울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짐 검사 받고 출국 그 수속 받고 그래서 이제 안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게이트 앞에 앉아 있는데 기다리면서 제 가방 안에서 엄마가 쓴 편지를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 되게 짧은 손편지였는데 그냥 뭐 별건 없었어요. 내용이 그냥 잘 하다가 오라고 씩씩하게 잘 갔다 올 거라고 믿는다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이 쪼로록 나오는데 조금 쪽팔려가지고 금방 그치고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국내선을 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국제선만 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원래 보통 국제선은 이제 이륙을 하면 조금 있다가 구름이나 하늘이 보이잖아요. 이제 이륙한 직후에는 빌딩이나 이런 게 보이지만 조금 더 있으면 하늘이 보이니까 저는 국내선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이륙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아직도 빌딩이랑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구인지 알고 이제 보면서 와, 내 한평생 16년 동안 살았던 이 도시를 떠나가는구나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또 울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울고 있는데 무심코 앞에 있던 모니터를 봤어요. 울다가 모니터를 봤는데 구미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구를 지난 지는 한참 됐고 지금은 구미 위를 날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도시를 보면서 질질 짰던 거죠. 내가 살았던 도시 이러면서. 사실 아닌데. 알고 보니까 그 국내선은 높게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인천 가는 거는 그냥 갈 때까지 쭉 계속 도시가 이제 빌딩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한심했던 경험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작은 해프닝이 있었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제가 다음 비행편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라운지에 갔습니다. 라운지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뭐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 라운지 보시면 컵라면이 있어요. 한국 컵라면.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컵라면을 한 2-3개 정도 챙겼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 라면이나 이런 거를 다 지금 챙겨가지고 가져가기는 했지만 컵라면은 부피가 커가지고 안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한 2개 정도 집어서 챙겼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이제 거기 안마의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잤어요. 근데 비행기 시간 맞춰서 못 일어날까봐 친구한테 깨워달라고 전화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눈을 붙이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죠.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는 대한항공을 이용했었고요. 그때는 비즈니스석이었어요.
그 비즈니스 서비스였는지 그냥 대한항공 자체에 있는 서비스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동행 서비스 같은 게 있었어요. 정확한 네임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공항이나 뭐 다른 나라 공항 도착 후에 이제 입국 검사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영어도 안 되고 공항 지리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을 처음 가는 거고 이제 그 공항도 당연히 처음 가는 거고 그때는 당연히 영어도 안 됐으니까 그 서비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승무원분께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 그러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가는 길 동안은 그 휴대폰에 친구들이랑 뭐 가족들 사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울다가 자고, 자다가 울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울고, 밥 먹고, 울고, 이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옆자리 아저씨는 되게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가시는 것 같았는데, 저 때문에 되게 시끄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되게 죄송한데 그분이 이제 내릴 때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혼자 유학을 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잘 갔다 오라고 잘 할 거라고 덕담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내릴 때가 되니까 승무원 분께서 오셔가지고 입국 머시기 뭐 작성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다 도와주시고 적는 거. 뭐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달라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주는 캔자스라는 주인데 그 주에 있는 위치타라는 공항은 국제선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되게 작은 공항이었는데 그래서 무조건 다른 공항을 가서 환승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가까웠던 이제 텍사스의 달라스라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전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말을 거니까 그 서비스 신청한 거 맞으시냐고 저 따라오면 된다고 하셔서 따라갔습니다. 미국에서 국제선에서 국내선 환승을 하려면 그 수화물로 붙인 짐을 다시 찾고 또 다시 붙여야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화물 찾는 곳에 데려가 주셔서 보니까 제 가방의 이미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비즈니스랑 퍼스트는 수화물 같은 거를 미리 따로 빼놔가지고 특별히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은 없었고요. 그 동행하시는 분께서 이제 알려주셔서 짐을 다시 붙이는데 가가지고 짐까지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입국 수속을 하러 가야 하죠. 근데 그분께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만 서비스 신청을 한 게 아니라서 이제 다른 분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그분을 기다리게 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서비스를 신청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그때 환승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게 달라스 공항은 되게 커가지고 특히나 환승해야 하는 상황이면 보통 2시간 정도는 다들 잡고 가시거든요.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저는 처음 가는 데다가 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런 데에다가 1시간밖에 없어서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한 건데 기다리면 저는 시간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분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한테 오렌지 패스라는 걸 주셨어요. 이게 만능 패스래요. 주황색으로 된 그냥 종이 같은 거였는데 이거를 보여주면 무조건 이제 빨리빨리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입국 수속까지 아주 빠르게 마쳤습니다. 정말 그 패스를 보여주니까 아예 따로 레인을 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검사를 하고 게이트 찾는 것까지 완료를 했어요. 제가 여행을 평소에 많이 다녔어가지고 공항이랑은 조금 친숙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 찾고 이런 것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저는 갔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게이트 앞에 가가지고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미국인이신 거예요. 그것도 완전 백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했지만 영어권은 사실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미국으로 오는 거였어도 한국발이어서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올 때까지도 공항 안에도 아시아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냥 여행하는 느낌처럼 그렇게밖에 안 느껴졌었는데 이제 국내선 제가 타는 비행기 앞에는 정말 완전 오리지널 본토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들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약간 미드나 영화에 나오는 그 되게 덩치가 있으신 그런 분들, 그리고 좀 나이가 좀 다들 드셨더라고요. 그때 한 10명에서 20명 밖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제가 미국에 왔구나 그런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살던 주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요. 그 비행기 내에서는 자지는 않았고 화장을 했어요. 그때 그 비행기는 한 2-3시간 걸리는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화장을 하고 착륙하기 전에 밖을 봤는데 저의 첫 인상은 논과 밭 천지구나. 네. 이게 뭐지였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튼 그렇게 이제 제가 살던 주의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호스트가 픽업을 하러 오진 않았고요. 지역 관리자분께서 하러 오셨어요. 그분께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셨고 이제 호스트 패밀리를 만나고 이제 동성명하고 뭐 저녁 먹고 그랬는데 가자마자 짐을 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께서 곧 이사를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일단은 그대로 내버려 뒀고요. 저는 미국 도착한 그 다음날 바로 등교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인데 아침 해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분위기랑 모든 게 되게 예뻐 보였어요. 학교를 도착을 하니까 카운슬러 분께서 시간표를 이미 다 짜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 그대로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 들어간 수업이 이 사진인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 자유분방한 모습에. 과목 수업은 아니고 다른 예체능 같은 그런 수업이었는데 저 친구처럼 의자가 넘어간 그대로 바닥에 누워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문화 충격을 제일 처음 느꼈던 게 이때였었던 것 같아요. 무튼 그렇게 혼란스러운 수업들을 이제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먹었던 제일 첫 학교 급식인데요. 제가 미국 살면서 급식이 이거보다 덜 나오면 덜 나왔지 잘 나온 적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급식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상한 빨강색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저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없고 그 옆에는 라이스 크리스피라고 약간 한국의 약과 같은 그런 과자는 아닌데 과자 같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 메뉴가 저 버거인데 보이시죠? 아주 포얼한 버거. 안에 패티 하나 있고 빵 위아래로 쌓아놓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버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그런 버거가 있고요. 샐러드 아닌 샐러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 작은 과일 2조각, 그리고 바나나 하나. 네, 혼란스러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렇게. 첫 점심을 먹고 뭐 어찌저찌 하교를 했어요. 수업을 다 듣고. 처음 갔을 때는 당연히 영어가 안 됐어요. 아예 안 됐던 건 아닌데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손발, 몸짓 다 써가면서 이제 친구들도 만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하교를 하고 집을 왔어요. 집을 왔는데 제가 제일 처음 살던 집은 미국치고 되게 작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보시면 되게 더러워 보이실 텐데 이게 이사 갈 준비를 한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호스트 엄마가 저희가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같은 학교로 이제 출근이랑 등교를 같이 해야 했던 상황인데 제일 처음에 갔던 집은 그 학교에서 차로 1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랑 이제 등교 하교할 때마다 1시간씩 차를 몰고 가야 하는 거리였어서 너무 멀다 싶으셨는지 학교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자마자 이삿짐 싸는 걸 도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 주방 사진인데 주방도 텅텅텅 비어있고요. 무튼 그렇게 이사를 갔어요. 학교가 있는 동네로 갔던 집은 화이트였고 안에 인테리어도 다 화이트로 되게 예쁜 집이었어요.
이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욕실도 되게 예뻤어서 제가 목욕을 되게 자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방 사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찾았는데 저 사진에 있는 친구는 제가 제일 처음 갔었을 때 같이 살던 호스트 시스터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의 딸이죠. 그랬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거지만 아무튼 네, 그 친구가 제 방에 와서 저러고 있는 사진이에요. 방은 정말 그냥 보편적인 미국 하우스의 방이었던 것 같아요. 바닥은 카펫이었고요. 그냥 작지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침대는 제가 2층 침대가 원래 있었는데 너무 크고 못생겨서 저는 바닥에 매트리스만 놓고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던 집은 되게 예쁘고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동네의 첫인상은 정말 시골 동네구나 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완전 촌동네다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의 이제 전반적인 심경은 약간 학교나 뭐 사는 거나 분위기나 동네 분위기나 이런 게 다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 지 3일 만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미국에서 평생 살래 라고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다 새롭고 다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랬었죠. 당연히 영어를 쓰는 게 조금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앞으로 사는 게 약간 여기서의 경험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친구들, 뭐 가족들 생각도 나고 당연히 조금 슬픈 마음도 있고 그랬었지만 적응하기에 되게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이 막 되게 크게 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미국을 제일 처음 갔을 때부터 유튜브를 한 게 아니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들, 그리고 재미있어 하실 만한 것들을 다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찍어놓은 사진이랑 영상으로나마 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셨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다녔던 공립고등학교 그리고 미국 교환학생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